흰색이라는 장르 자체가 표현이 힘들고 또 타인을 이해시키는데 하여튼 이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이 힘들었어요. 어떤 색깔이든지 색깔과 색깔을 무슨 형태든 표현 방법이 있잖아요. 흰색은 힘들어요. 그만큼 하기 힘들고 피곤하고 인정받기 힘들고 거기에서 저도 어느 순간에 붓을 던져볼 생각도 했죠.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흰색 작가들은 그야말로 비색 해화도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게 그림이 아니라 그랬죠. 그랬으니까 매우 힘들었는데 흰색만 탐구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흰색의 세계를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흰색이라는 것 자체도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흰색의 여행하는 한국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흰색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제는 다른 분도 흰색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만의 흰색은 분명히 있다. 이 흰색의 작업은 뭐 특별하게 그 어떤 기법의 성공이라든지 표현의 어떤 그 기법의 교과서라든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흰색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 이야기가 있듯이 나는 수만 가지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나보면은, 예를 들어서 색깔만 하는 게 아니라 붓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붓의 힘, 이 큰 붓이 몇 번 지나가고 힘차게 지나가고 10개 지나가고에 따라서 흰색이 보이는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은 색깔에 어떻게 만드느냐 신경을 자꾸 질문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 신체와 모든 것이 합치돼야 그 흰색에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관에 가서 이불을 펴고 그날 쭉 헌팅한 그 스케치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방에서 방음이 안 된 여관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처음에 호기심이 나서 귀를 쫑긋 하다가 나중에는 질투도 나고 화가 나서 좀 조용히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용히 안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벽에를 집어 던졌어요. 좀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또 안 해요. 그래서 벽에를 크게 한 번 더 던졌는데 그 벽에가 요즘 말하면 한국 벽에 옛날 저 동그란 벽에 겨가 들어있는 그 벽에가 떨어지면서 눕지를 않고 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형상이 재밌어요. 그래서 그 벽에를 다시 던져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구겨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하얀 이불의 하얀 벽이니까 흰색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표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흰색에 흰색 벽에를 그리느냐. 무중력 상태, 어떤 놓여 있다기보다는 붕 떠 있는 이런 상황으로서 흰색이 전개됐지 이것이 뭐 그 어떤 표현의 기법에 있어서 어떤 장르가 있다든지 누군가가 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우리 어머니가 벽에를 깨끗하게 풀먹인 이불장 위에 탁 얹어놓은 거. 두 번째는 누군가가 그 벽에를 살짝 비었던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벽에 아주 격렬한 주름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뭡니까? 시간성이고 시간과 섹스를 작품의 모티브로 해봤는데 벽의 주름을 표현 방법이 붓으로는 도저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연필 가루를 종이 페파에 갈아가지고 그 흑연 가루잖아요. 그걸 손으로 해서 주름을 살짝 그려봤어요. 그려보니까 흰색하고 아주 잘 맞아요. 그 대신 그게 새카매지니까 유화 물감으로 살짝 연하게 입히면은 물감이 묻어나지 않죠, 나중에.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5년 전이면 지금
2005년도에 이 후두 쪽에 병이 생겨가지고 암이 생겼어요. 병실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의 작품의 빛을 보게 된다면은 내가 생명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제 자체도 상당히 생명과 우주, 또 음과 양, 이 주제로 가게 됩니다. 테마를 의식의 빛으로 The Light of Consciousness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테마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캔버스에 끌려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제가 쓰는 재료는 이제는 아크릴을 쓰게 되는데요. 아크릴의 재료를 하나의 점토를 쓰게 됩니다. 점토를 돌가루를 물에 섞어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걸쭉한 죽이 돼요. 그 죽의 소위 농도에 따라서 물을 적게 넣고 많이 넣고에 따라서 그냥 퍼지기도 하고 걸쭉하게 덩어리가 지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덩어리 진 데다가 접착제를 넣어서 어느 정도 원하는 점성을 가졌을 때 그것을 좀 떠가지고 캔버스에 부어버립니다. 부어버릴 때 이미 내 세계는 완성된 거예요. 그 지점에 정확하게 놓기가 힘들지만 순간적으로 극점에 도달하는 수가 있어요. 아, 여기구나. 그럼 아주 오래된 경험 아니면 안 됩니다. 조형적인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든 여기 놓았을 때 바로 이 자리다. 이 점성이 있는 덩어리를 놓을 자리는 바로 이곳이구나 하고 느껴져요. 그러면 생명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생명체라고 생각하면서 그 점성이 있는 죽을 부어버리면 이것이 점점 크게 나가다가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좀 더 크게 나간다든지 하면은 이건 아니다 해서 다시 부어버리죠. 쉽게 부을 수 있잖아요. 다시 부어가지고 점성을 만들고 닦고 다시 몇 번의 반복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놓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거의 끝에 가장자리도 누가 테이프를 뗀 자국이나 칼로 끄는 자리가 아니라 죽이 그대로 앉았으니까 너무나 자연적인 그런 그 형태로 와닿습니다. 붓이 지나가면서 밑으로 쭉 빠지면은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다 언덕에서 쑥 내려올 때 가슴이 출렁한 빠지는 느낌 있잖아요. 붓이 올라가다 거기서 축축한 느낌이 덩어리를 만났을 때 쭉 만나서 붓이 쭉 미끄러져 갈 때 그 물감들을 치고 지나가니까 밀려가요.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질감, 물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냥 만들어진 색깔보다 그 덩어리를 타고 갈 때 예상치 못한 형태나 색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즐거움을 또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건 그야말로 지금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색깔이 아니다. 도자기나 우리가 가마에 불을 때에서 어떤 도자기가 생길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도자기의 유약이나 성분을 미리 데이터가 나온 대로 하는 것이 그들의 스타일이잖아요. 자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나 한국의 흰색은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나 매우 고도의 의도적인 것이지만은 자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 작업의 소위 요철화, 부조화, 입체화가 되기 시작하는 계기를 만났어요. 점성이 있는 돌가루가 돌인지 무슨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피 있는 붓질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수십 번 해야 되죠. 그 위에다가 마지막에 거의 보일 듯 말 듯한
거의 오방색에 가까운 색깔들이 몇 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색깔이 아주 붉고 푸르고 강한 원색에서 수십 분을 다시 또 칠해버려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그 흰색이 우리 한지름으로 아니면은 여성의 그 하얀 그 처마 사이로 보이는 형태 같은 것이 살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이상에 보여서도 안 되고, 그 색깔이 나타난 순간이 내가 시각적으로 봐서 경험으로 바로 이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 붓을 놓아야지. 잠시 또 지나버리고 너무 색칠을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또 다시 해야 돼요.